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주응력과 최대 전다 능력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능력 상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주응력을 구하고 응력 상태를 도시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응력들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로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시그마 x는 마이너스 20메가파스칼, 그리고 시그마 y는 90메가파스칼, 타우 xy는 60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평면 능력 상태가 부호를 표시를 하지 않고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표시를 할 때 부호를 유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적으면 되겠고, 먼저 주응력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응력의 공식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해보면 116메가파스칼과 마이너스 46.4메가파스칼로 구해지고, 따라서 더 큰 값이 우리가 시그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1은 116메가파스칼, 그리고 시그마 2는 마이너스 46.4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력 상태를 도시하기 위해서 주평면의 위치를 구해야 하므로, 그 주평면의 위치를 구하는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일단 이 시타 p는 아크 탄젠트 여기 해당되는 값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7.49도가 되고,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타 p이기 때문에 다시 양변을 2를 나누면 마이너스 23.7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이 시타 p1인지 시타 p2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의의 위치에 있어서의 응력 공식에다가 이 시타의 자리에 마이너스 23도, 3.7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6.4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은 시타 P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타 P1은 시타 P2에다가 90도를 더해준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시타 P1은 66.3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위치를 구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먼저 시타 P1만큼 그 회전한 평면에서 시그마 1이 그 116메가파스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시그마 2는 여기 부호를 제가 생략을 해 버렸는데, 물론 부호를 생략해도 이 화살표의 방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6.4도 4도가 아니고 4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부호는 이 화살표 방향을 도시를 했다라고 하면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각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굳이 시타 P2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생략하고 23.7도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와 똑같은 응력 상태인데, 평면 응력 상태인데, 이번에는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고 그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그 평면에 대한 응력 상태를 도시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응력값은 앞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최대 전단 응력의 값은 이 공식에 의해서 81.4메가파스칼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뭐 책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82.4 메가파스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평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타우 맥스 값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한 책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플러스 값만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최대 전단 응력의 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그 위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시타 S1을 이제 구하면 되고, 시타 S1은 우리가 이제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해당되는 공식과 그리고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평면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고, 어차피 더 간단하게 구하는 다음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그 공식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시타 S1을 그 다음에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면 어차피 응력 상태를 도시를 하는 데는 그 충분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물론 우리가 시타 P1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앞서 이제 주어진 문제와 이제 동일한 그 문제 그 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타 P1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시타 S1을 구하면 이제 21.3도가 되게 되고, 따라서 최대 전단 응력은 이제 원래 이 주어진 평면 응력 상태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1.3도가 돌아갔을 때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고, 또한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는 그 평균 응력도 이제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즉 이제 평균 수직 응력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이제 도시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값은 다음에 이제 응력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플러스 35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두 이제 인장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응력을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최대 전달 응력이 발생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의 평면 응력 상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면에서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달 응력의 방향은 이제 이 x 프라임에 해당되는 그 좌표계에 있어서의 그 수직축의 플러스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전달 능력을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의 방향을 이제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